자, 지난 밤새 미국 시장 흐름 짚어보면서 우리가 오늘 시장에서 개장 전에 꼭 체크해야 될 핵심 포인트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장 키포인트, 오늘도 빅데이터 연구소 이상준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장 키포인트 화면으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바로 가치주를 쓸어 담는 외국인이라는 키포인트를 선정을 해봤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가 잠시 후에 전해드리도록 하겠고, 일단 미국 시장이 어떻게 마감됐는지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나스닥 지수가 종가 기준으로도 최고치, 네. 장중 기준으로도 최고치를 기록을 했는데요. 배경은 크게 이제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그 전날 이제 그 온갖 매파 연준위원들이 나가고 테이퍼링 해야 된다, 금리 인상 빨리 해야 된다, 경제 좋다 막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네. 파월 의장은 이제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인 현상이다 이런 원론적 입장을 한번 다시 밝혔거든요. 이 부분이 이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또 한 가지 요새 그 뉴욕 증시는 가상화폐 영향에 따라서 많이 좀 그 좌우가 되는데요. 변동성이 많죠. 네. 비트코인이 장중에 그 3만 달러, 장중은 아니죠. 24시간 거래되니까 3만 달러가 깨졌다가 다시 이제 반발 매수로 들어오면서 3만 2천 달러까지 올라갔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 영향이 그 직접적으로 더 영향을 많이 줬다고 생각을 하고 그걸 뭘로 보면 알 수 있냐면은 다우, S&P 500, 나스닥 전부 양봉이 나왔고 뭐 특히 나스닥 지수는 거의 그 종가가 고점 무렵에서 마감이 됐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지수를 살펴보면은 다우 운송 지수가 0.2%, 그다음에 러셀 2000 지수는 0.4%가 올랐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0.4%. 다 고만고만하죠. 네네. 종목별로 봤더니 모더나가 제일 많이 올랐고 대형 기술들은 우리가 이제 소위 빵 주식이라고 그러는 이런 주식들이 골고루게 오른 점이 눈에 띕니다. 모더나가 6.4%가 올랐고요. 넷플릭스 2.4%, 페이스북이 2%, 아마존이 1.5%, 애플이 1.3% 이렇게 좀 올랐습니다. 빠진 종목은 나스닥 종목 중에서는 바이오젠. 참 바이오젠이 좀 치고 올라가야지 우리 바이오주들도 좀 어떤 모멘텀이 생길 것 같은데 바이오젠이 좀 두드러지게 1.7%가 빠졌고요. 좀 궁금했던 게 이제 금융주는 그 전날 한번 쭉 빠졌다가 FOMC 위에 한번 빠졌다가 반등을 했는데 거의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거의 모든 종목들이 보합권, 약보합권 정도의 거의 뭐 크게 그 움직이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사흘 만에 일단 좀 그 91달러대로 내려왔는데요. 지금 추세는 달러 강세 현상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 체크를 해나가야 될 부분이고 유가는 강보합 정도 73달러대, WTI 기준으로 배럴당 73달러대를 유지를 했습니다. 원자재 가격, 금속 가격, 달러 인덱스가 조금 약해지니까 이쪽도 좀 일제히 좀 상승을 했고요. 제가 오늘 지표로 들고 온 거는 월요일 날 들고 왔던 지표를 다시 한번 좀 들고 왔는데 업데이트를 해서 좀 들고 왔습니다. 월요일 날 제가 이제 그 말씀 드렸었잖아요. 미국의 이제 국채 2년물 금리하고 국채 10년물 금리하고 같이 보여주면서 FOMC 회의 이후에 10년물 금리는 떨어지는데 그 2년물 금리는 올라가고 이런 이상한 현상, 일반적인 경기 둔화 신호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국채 10년물 금리는 좀 올랐다가 소폭 빠졌는데 저 빨간 선입니다. 이제는 뭐 좀 그 하락세는 좀 멈춰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특징적인 게 국채 2년물 금리가 미국 어젯밤 새에 그 10%나 좀 빠졌어요. 그래서 뭔가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 지금은 오히려 국채 10년물보다는 2년물 단기 금리를 좀 봐야 되는데 뭔가 조금 그 차트상으로 보면 안정을 좀 찾아가는 모습으로 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과연 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 수급 특징주는 무엇이었을까? 어떤 종목들이 있었을까요? 현대차 3인방 현대차는 기관 외국인 어제 순매수 동시에 1등 종목이고, 그리고 세 종목 현대차, 기아, 그다음에 현대모비스 모두 이제 그 쌍끌이가 나왔던 이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연속 쌍끌이 종목은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LG 화학이라든지 현대위아, 키움증권도 종합증권사 발돋움한다는 뉴스 때문에 어제 굉장히 셌던 종목인데 이런 종목들이 쌍끌이 매수가 났던 종목입니다. 연속 쌍끌이 매수 종목이 없다고 말씀드리는데 주체별로 보면은 이 종목 중에서는 현대위아에 대해서 국내 기관이 닷새 연속 좀 순매수를 기록하고 있고 키움증권은 또 4일 연속 외국인이 매수를 하고 있는 이 정도가 특징적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어제는 현대차의 날이라고 좀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실리콘웍스가 4일 연속 지금 그 쌍끌이 매수가 나오고 있는데요. 모엘리드 관련주 강세도 있지만 이 회사는 1분기에 제품 가격이 10% 올렸는데 2분기에도 10% 올렸다. 실적은 당연히 좋아진다. 그래서 좀
고점 갔다가 조금 조정받다가 지금 다시 올라가는 모습인데 조정도 뭐 상당 눌림목 있다 좀 올라가는 모습이고 수급 흐름이 좋고 나머지는 KG2나 K사인 정도가 쌍끌이 매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 기관이 제일 장기적으로 사고 있는 종목이 셀트리온 제약이죠. 21일 연속 사고 있어요. 네. 그리고 CJ ENM도 수급 흐름이 최근에 상당히 좋은데 기관이 연기금을 중심으로 해서 11일 연속 지금 매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특징주를 오늘 그 수급 대장주를 꼽으면 당연히 현대차를 꼽아야 되는데요. 네. 이게 조금 이따 이제 그 키워드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게 조금 더 확인 과정이 필요해요. 아, 그래요? 한 번은 들어왔는데 계속 들어올지는 이거는 장담을 여러 번 속았잖아요. 가치주들. 네네. 그래서 조금 확인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성장주 맥락에서 요 순위권에는 없는데 기관 순매수 6등, 그다음에 외국인 12등 종목 쌍끌이가 나왔던 종목이고 어떤 종목일까요? 궁금하시죠? 네. 근데 어제는 완전 가치주 분위기 있잖아요. 네네. 그 와중에도 그 성장주 개념에서 굉장히 성장한, 그 선전한 대표주, 2차전지 대표주 삼성 SDI를 좀 들고 아하. 왔는데요. 연기금을 중심으로 해서 기관은 6일 연속 매수를 하고 있고요. 외국인도 지금 뭐 그 강세, 그 순매수로 돌아선 점 및 뚜렷하게 좀 나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수급 흐름만 놓고 보면 상당히 좋고 일본 보면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어제도 네. 이제 그 장중에 마이너스 기록하다가 결국은 쌍끌이 매수 들어오면서 그 RSM단 양봉이 나왔거든요. 네네. 근데 삼성 SDI는 2차 전지만 거의 이제 본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회사 투자 포인트는 그 실적이 모멘텀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2분기에 자동차용 전지 이쪽에 이제 흑자 전환이 드디어 이루어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OEM 방식으로 유럽 내보내는데 네네. 이쪽이 물량이 늘어나면서 드디어 흑자가 되고 그리고 전 부분에서 지금 그 수익이 좋게 나오고 있어요. ESS 매출도 좋다고 얘기하고 뭐 TV나 노트북에 들어가는 편광필름 쪽도 좋다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OLED 소재 쪽에 들어가는 그 소재 쪽에서는 스마트폰 수요가 증가한다 이런 얘기가 있고 네. 실적은 계속 기대를 할 만한 종목이고 2분기 컨센서스도 지금 올라오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제일 투자 포인트가 드디어 자동차용 전지가 흑자 전환이 됐는데 네. 이게 이제 하반기 성장 모멘텀이 된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이게 이제 그 SDI에서 하고 있는 거는 원형 전지인데 원형 전지는 지금 요새 단가가 굉장히 괜찮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뭐 실적 특히 2차 전지 그 관심이 계속 지금 시장의 중심 테마로 하나 등장을 하고 있는데 실적이 되는 종목이다. 네. 그리고 덩치도 있고 어제 같은 시장에서도 선전을 했다. 그러면 지금 당장 관심을 가져도 될 만한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국인과 기관 동시 순매수하고 있는 5위권에는 못 들었지만 예,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 SDI를 수급 특징주로 꼽아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장 키포인트를 한번 살펴봐야 될 텐데 일단 키워드는 어제의 이야기예요. 그 예. 가치주를 쓸어 담은 외국인. 예. 근데 그 앞서 말씀해 주신 게 조금 더 봐야 된다. 예. 어떤 의미일까요? 우선 이제 어제 그 외국인 코스피 매를 살펴보면 3천억 원대 순매수를 기록했어요. 굉장히 반가운데 네. 그 넓혀서 보면 세 업종, 좁혀서 보면은 두 업종만 집중적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자동차하고 화학 여기다 하나 붙이면 철강. 자동차 화학만 합쳐도 뭐 4천억 원이 넘어가니까 네. 그러니까 거의 이쪽을 편식을 한다 그러는데 자 이쪽이 뭐 그 성격이 뭐죠? 그러니까 자동차, 화학, 그다음에 철강, 건. 네. 시클리컬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가장 경기에 민감한 또 가치주라고도 얘기를 하고 네. 외국인들이 왜 얘네를 샀을까? 일단 배경은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는 테이퍼링보다 더 무서운 게 경기도나 우려감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월요일에 방송 때 저희 그 금리 움직임을 좀 봐야 된다. 근데 그런 우려가 좀 한풀 꺾였어요. 그렇죠. 오히려 그 연준위원들이 세게 얘기를 하니까 아 경기는 괜찮구나. 그렇다면 경기에 민감한 종목들을 담아야 되겠다. 네. 그래서 월요일날 다우지수 상대 강세가 나타났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흐름이 나타났고. 근데 어떤 종목들을 샀는지를 좀 살펴보면은 그 세 가지 이제 업종 중에서요. 우선 뭐 그 자동차 업종에 있어서는 뭐 여기들이 현대차, 기아, 뭐 네네. 당연히 뭐 이걸 중심으로 샀고 현대모비스, 또 만도, 현대위아 이런 종목 순으로 종목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거의 이제 그 시가총액 순위대로 종목들을 좀 샀고요. 나오네요. 근데 화학 업종을 한번 보세요. LG화학이 1등이고 SOLG 4등에 들어있는데 2등이 효성첨단 소재고요. 네. 뭐 코롱 인도라든지 뭐 금호석유 이런 종목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지난주 초반에도 외국인이 화학주를 굉장히 세게 산 적이 있어요. 네. 그때는 이노베이션이나 이런 종목도 샀는데 지금 화학 업종, 그 화학이나 정유 업종 맥락이 아니고 화학 업종에서는 종목을 샀다는 게 굉장히 좀 그 눈에 탁 들어옵니다. 네네. 철강 업종 중에서는 세아베스트라고 특히 좀 수급상으로 눈에 띄는 종목이 대한제강 정도가 좀 종목이 눈에 네네. 띄는데 자 이제
그 이주원 커가 얘기한 것처럼 왜 그러면 조금 더 봐야 되느냐? 네네. 하도 속았어요. 철강주 같은 경우도 이런 5월부터 지금까지 철강 업종에 대해서 외국인이 4월 연속 매수한 적이 없습니다. 네네. 그리고 6월 초만 해도 3일인가요? 하루에 뻥 세게 사더니 그 다음날 조금 덜 사더니 그 다음부터는 또 세게 팔기 시작해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믿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일단 그렇기 때문에 그 자동차주 또 어제는 세게 샀는데 오늘도 세게 살까? 지금 미 국채금리는 소폭이지만 또 내렸고. 네네. 이래서 수급의 연속성. 그러니까 수급이라는 거는 한 번에 세게 사는 것도 중요한데 연속적으로 계속 그러니까요. 순매수 기조를 유지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네. 여기에 대해서는 확인 과정이 좀 필요하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다만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부분은 아까 이제 화학주는 개별 접근 있잖아요. 종목을 샀기 때문에 네. 자동차, 철강하고 자동차하고 2분기 실적 컨센서스의 변화를 한번 좀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현대 모비스 정도만 제외하고는 대부분 포스코도 12% 이상 지금 한 달 전에 비해서 이렇게 상향이 됐고 좋네요. 현대제철도 마찬가지고 동국제강, 세아베스틸 모두 상향이 됐고 자동차주도 현대위아 같은 경우는 아주 큰 폭으로 상향이 됐죠. 좀 그러면 이익이 늘어나고 있는 과정, 그리고 이익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과정에서 이렇게 그 강한 매수가 들어왔지만 과거의 매수의 영속성이 없었기 때문에 확인해야 그렇죠. 된다는 건데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만 도와주면은 네네. 얘들이 올라갈 것 같은데 네네. 근데 결국 주가를 움직이는 건 돈의 힘이고 우리나라 뭐 저희 그 유명하잖아요. 삼성전자 어닝 서프라이즈 내놓고서 외국인 팔면은 주가 빠지고 네네. 현대차도 어닝 서프라이즈 내놨는데 그 기관 파니까 저희 주가 빠지고 막 이런 식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수급의 변화는 조금 더 확인해 봐야 되는데 상승의 근거 자체는 좀 충분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고. 네. 그러니까 이 종목들을 그럼 이쪽에 좀 뭐가 붙어서 움직이는데 당장 이 그 현대차나 기아를 사야 되느냐? 이건 조금 보고 있다가 들고 있는 분들은 갖고 가셔도 되는데 네네. 조금 하루 이틀 정도는 수급이 연속적으로 움직이는지를 한번 보고 움직이자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 그리고 특히 이 두 종목만 놓고 보면은 최근의 수급은 현대차보다는 기아가 훨씬 나아요. 그래서 네네. 만약에 양재택이란다면 기아인데 그거보다도 더 지금 그 현실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자동차 및 부품이나 또 저희 그 화학이나 철강 어허. 이런 쪽에서 최근에 한 닷새 동안에 쌍끌이 매수가 나온 종목들은 그러니까 뭐 현대차 기아는 쌍끌이가 최근 닷새 동안에 합산하면 안 나오고 있죠. 네네. 종목들을 봤더니 현대위아, SL, 화신은 어제 너무 급등을 했기 때문에 오늘 접근하는 건 무리인 것 같고요. 화학에서도 효성 TNC, 금호타이어, 호롱인더, 효성 첨단 소재, 철강에서는 대한제강. 네. 글쎄요, 대한제강이 요새 좀 상당히 좀 수급이 좀 다르네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 정도를 우선적으로 관심을 두자. 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투자 전략이요. 전략은 일단 가치주냐 성장주냐 이 논란 얘기하지 말라고 제가 계속 얘기를 네네, 하는데 그랬죠. 미국의 성장주하고 우리나라 성장주는 틀려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 진정한 성장주라면 배터리주나 뭐 OLED 이런 쪽도 포함이 되겠지만 포탈이에요. 카카오 네이버인데 어제 그 와중에서도 카카오는 시총 70조 찍잖아요. 네네. 이제 뭐 하이닉스하고 시총 6조, 8조밖에 차이가 안 나요. 이런 흐름이기 때문에 굳이 구분해서 접근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다만 그 이 가치 쪽으로 매기가 어닝 시즌 앞두고 들어오는 거는 좋은 조짐인데 네. 조금 더 확인을 하고 들어가자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 현재 시장의 기본적인 흐름은 여전히 순환매입니다. 순환매에서는 눌림목 공략을 하자. 네. 특히 급등했다가 지금 조정이 이쁜 OLED 관련주 조정도 일단 저 눌림을 주면은 충분히 조정의 양상을 봤을 때 공략이 가능하다. 이런 정도로 그러니까 철저한 순환매 장사에 맞춘 눌림목 공략이 지금 필요한 시점이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 키포인트 짚어봤습니다. 빅데이터 연구소 이상준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